자, 배우 김정민 씨와 전 남자친구 간의 법정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둘러싸고 두 사람 간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 배우 김정민 씨하고 김정민 씨의 전 남자친구하고 지금 재판되는 상황이고요. 네. 김정민 씨의 전 남자친구는 공갈하고 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아하. 어제 재판이 지금 열렸습니다. 네.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네. 김정민 전 남자친구가 김정민 씨한테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6천만 원을 요구를 했고 네. 그걸 받았는데 아하. 어제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이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공갈로, 그러니까 갈취를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건데 네. 어제 김정민 씨 남자친구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제가 공갈이 한 게 아니고 합의금 명목으로 그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네. 하고 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금 명목이기 때문에 네. 공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하. 일단 뭐 쟁점은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만 이번 두 사람 간의 재판의 쟁점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억 6천만 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 변호사님, 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되는 돈은 이 돈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소송도 있고 다른 소송도 또 제기가 좀 돼 있는 아하,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김정민 씨의 전 남자친구는 김정민 씨한테 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제 10억 원 정도의 뭐 고가의 침대라든지 10억 원 돈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네. 좀 미수가 됐고요. 네. 또 교제할 당시에 9억 5천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해가지고 아하. 이 부분들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 2월 달에 7억 원 정도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김정민 전 남자친구가 네. 김정민 씨의 한 그런 사건도 하나 계류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정민 씨 남자친구는 그러면 이런 돈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돈은 그러면 김정민 씨가 나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주장입니다. 원래 내가 줬던 거니까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네. 정말 뭐 갈치라든지 공갈이 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그걸 돌려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금 김정민 씨 전 남자친구는 내가 그동안 줬던 뭐 10억 뭐 이런 각종 고가의 뭐 물품 돈 등에 대해서 이제는 헤어졌으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민 씨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민 씨는 또 이걸 또 다르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의 협박성으로 그동안 네. 너 나한테 돈을 뜯어냈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김정민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네. 이제 그동안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 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이야기했더니 협박 행위 중단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또 김정민 전 남자친구 측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이 관계를 끝내는 차원에서 네.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재판이 복잡한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쟁점마다 지금 이 두 사람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재판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자, 염 의원님 보실 때는요. 김정민 전 남자친구 그다음 김정민 씨의 주장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해요. 지금 네. 쉽게 어느 한쪽이 맞다 지금 이렇게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다 자기 옳은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된 거죠. 네. 자기한테 유리한 건데 이 두 분이 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여자분은 최근에 좀 핫한 뜨고 있는 연예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업체 말씀드리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프랜차이즈 대표시잖아요. 네. 그럼 둘 다 공인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공인인 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난타전을 하게 돼 있으면 네. 그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 측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이러한 비용을 줬지만 그냥 네. 시원하게 손을 털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여성 입장에서도 결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가로 받은 건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답답한 거죠. 고구마고 네. 상황 같이요. 아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이 액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량한 중산층들은
뭐 100만 원짜리 선물할 때도 고민하고 그 받은 자도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돼 있는데 네. 현재 이 액수 자체는 일반인들 상식에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죄송하지만 양쪽 다 큰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국민정서법에 반하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에 이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본인들이 옳고 내가 법적으로 책임만 안 지면 된다고 네. 있는 대로 내용을 다 얘기를 하시겠지만 네. 상처는 양쪽 다 입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번 재판의 어떤 근본적인 입장차라 그럴까요? 결혼, 즉 사귀게 된 과정을 놓고도 김정민 씨 얘기와 김정민 씨 전 남자친구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잖아요. 네. 특히 이 결혼에 대한 입장차가 굉장히 팽팽합니다. 아, 네. 김정민 씨 측은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맞다. 아, 하지만 네. 꽃뱀처럼 돈을 뜯어내려고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아.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저기 있습니다. 보면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내가 접근했다고 지금 그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주장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정민 씨 전 남자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는 결혼할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완전 근본적으로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진지하게 막상 결혼하자고 하니까 네. 연락을 끊더라. 아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여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재정적 지원을 다 해줬더니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자 했더니 김정민 씨가 연락을 끊었다. 오히려 내가 분하다 억울하다. 지금 그게 김정민 씨 전 남자친구의 주장인데 최명규 원장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간의 법정 다툼까지 비화하게 된 원인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해석하는 게 달라서 생긴 오해입니까? 혹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꼭 이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론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네. 일반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 결혼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이 있고 여자가 넘어왔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네. 모든 거를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는 완벽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남자분이 이제 결혼할 것 같고 완전히 나한테 넘어왔고 빠져나가지 못해 하게 되면 태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바뀌었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아하.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는 오가지만 완전히 뭐 상견례를 하든 날이 잡히기 전까지는 네. 그 남자가 약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게 뭐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있어도 그냥 이렇게 인내해요. 네. 그리고 일반적이고 특히 성격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인내해요. 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야 어떻게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가지?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양쪽에 변화가 하게 되면 남자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이제. 아, 네. 이렇게 여태까지 이랬는데라고 하는 황당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자 입장에서도 그 결혼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거는 네. 뭔가 바뀌어가는 듯하게 되니까. 아하.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네. 이런 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커플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아, 박지민 변호사님. 네. 김정민 씨의 전 남자친구 어제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이 사귀게 된 과정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털어놨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은 해악의 고지, 어떤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네. 해악의 고지가 없어야지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서 다투고 헤어짐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와중에 했던 문자 메시지인데 뭐 돈을 네. 달라고 했던 그런 네. 헤어지고 만나면서 중간에 어떤 문자 메시지를 일부를 편집을 해서 아. 공갈죄로 고소를 함으로써 이 공소가 제기된 거라고 일단 얘기하면서요. 네. 두 사람의 연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두 사람 자체가 돈을 받은 이후에도 2005년 1월 8일 날 김정민 씨 생일 당시에도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김정민 네. 씨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시간도 보내고 그래서 본인은 관계가 복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요거 하나 다시 네. 짚어볼게요. 그러면 박지민 변호사님. 저기 글자에 보면 김정민과의 관계는 돈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여기 돈을 받은 주체는 김정민 씨가 돈을 받았는데도 김정민 씨가 주장하는 공갈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김정민 씨가 김정민 씨 남자친구한테 돈을 돌려준 이후에도 이런 어떤 관계를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돈을 달라고 요청한 당시에가 공갈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저 문장이 일단 김정민 전 남자친구의 주장입니다만 저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을 받은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단 말은 내가 공갈이 아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군요. 또 합니다. 네네. 또 중요한 부분이
또 1월 말에 다시 관계가 복원이 되면서 아하. 김정민 씨한테 이전에 받았던 6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아하. 돌려줬다고 진술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네. 해외여행도 같이 갔고 아하. 그리고 그 김정민 씨의 남자친구 카드로 김정민 씨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관계를 계속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1억 6천이든 뭐 1억 얼마든 그 돈을 달라고 요청했던 네. 그 부분은 해악의 통고라지 해악의 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갈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김정민 씨 전 남자친구가 이 조목조목 자신의 입장, 자신이 기억하는 그 상황을 이 자신의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김정민 씨가 말한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이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김정민 씨 측에서는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게 하고 만났고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려고 했다. 네. 하지만 딴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하기에는 이 전 남자친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 귀책 세우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와중에도 이 전 남자친구가 이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김정민 씨 여자가 또 사귀기, 있었군요. 네, 김정민 씨를 사귀기 전 여자친구와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니까 김정민 씨 측에서는 아 정말 결혼감으로서는 귀책 사유가 아니구나. 있어서 여지를 남기지 않고 네.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처음부터 결혼 얘기 자체도 이제 만날 때부터 이 상대 측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하. 나이 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이제 만나기로 한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결혼 얘기도 뭐 그쪽이 먼저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내가 꽃뱀처럼 그렇게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상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꽃뱀이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김정민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꽃뱀으로 취급되는 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꽃뱀으로 취급당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고 분통 터질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입장도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자신의 꽃뱀으로 접근한 게 아니다. 이것을 정말 네.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한 예를 보여준 게 네. 처음 교제할 때부터 이제 대표님한테 남자친구를 이상으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 소속사 대표한테 소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이 정도로 정말 진지하게 결정을 내리고 만났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당시 이제 대표님이 뭐 나이도 아직 김정민 씨가 어리고 잘 네. 알지 못하니까 결혼 상대라고 얘기하기엔 좀 섣부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김정민 씨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거짓말하고 몰래 만났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얘기만 저희가 쭉 팩트를, 양측의 주장입니다. 양측의 팩트라고 보기보다는 양측의 주장을 쭉 전해드린 것만 봐도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죠? 정말 이건 누구 말이 맞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 변호사님, 네. 검찰이 그렇죠. 김정민 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금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고요. 김정민 씨도 아마 고소인 조사라든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진술 조사를 했을 건데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정민 씨를 실제로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그 얘기를 들어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달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하. 그 이후에 객관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피고인 김정민 씨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뭘 하겠다라고 네. 하면 김정민 씨 입장에서는 뭐 연예인이고 또 네. 유명인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기준 자체는 해악의 통고, 해악의 고지가 같냐? 그래, 네. 그것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해서 네.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걸 판단하는데 객관적으로 쭉 다 살펴보면 피고인, 그 김정민 남자친구 말이 맞을 수 있지만 네. 그 당시를 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갈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인이 아닌 네. 유명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11월 15일 날 신문이 계획 잡혀 있는데요. 네. 그날 김정민 씨가 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후에 관계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실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은 김정민 씨의 전 남자친구가 어제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염 의원님. 네. 근데 앞서 CD 보니까요. 검찰이 김정민 씨만 이 재판의 증인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김정민 씨 소속사 대표까지 증인으로 요청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귀는 걸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대표한테. 그러니까
나는 진짜 결혼하려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걸 들었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리고 연예인 입장에서 그 소속사의 어떤 데 전속된 신분인데 네. 연애나 결혼하려면 소속사 대표한테 보고를 안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네. 유리한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증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실제 김정민 씨가 얘기한 게 맞다면 소속사 대표께서는 결혼하려고 만나는 남자였다. 내가 확인해준다. 이렇게 네. 되면 꽃뱀이나 또는 아까 말한 돈만을 노리고 금원만을 노리고 접근한 여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최명기 원장님, 김정민 씨가 이제 검찰이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만 나올까요?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연예인 신분에서. 네. 7대3 정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간다. 아. 왜냐하면 김정민 씨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이겨야만 하는 재판이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재판을 이겨야지 여성으로서 자기가 떳떳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또 다른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연예인으로서도 김정민 씨는 보통 이렇게 남성들한테 다 인기가 있는 그런 연예인보다는 뷰티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그랬죠, 연예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 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가 이 재판에 지건 이기든지 간에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서 자신의 어떤 자신을 이제 방송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여성들이 네. 김정민 씨를 갖다 피해자로 생각하게 되고 아까 제가 결혼 얘기했듯이 네네. 뭔가 이렇게 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되어야지 김정민 씨는 또다시 2년 뒤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방송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7대3 정도로 나갈 확률이 높다고 그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김정민 씨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